네, 이제 주주총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가 말 그대로 폭락했습니다. 나스닥이 4%나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잠을 제대로 자기 힘들 정도의 폭락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이거 오늘도 만만치 않겠구나 하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악몽이었죠. 굉장히 많이 빠지는 흐름이었는데 그 이후로 낙폭을 많이 줄여가면서 오늘 코스피가 1.3% 그리고 코스닥이 0.6% 하락 마감했습니다. 비교적 선방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이렇게 선방이라는 표현을 좀 자주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왜 우리만 또 빠져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확실히 좀 선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게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인 것 같다라는 평가들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해봐야 할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현, 송률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제가 선방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공감하십니까? 네, 선방했다. 이 정도면 선방했다.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 선방의 이유, 원인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지금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급락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가 지수 커플링이 되던 시절에는요, 미국이 이렇게 빠지면은요, 우리나라 지금 마이너스 한 3% 이상, 4% 정도는 갭하락 출발을 해서 만회하지 못하고 그냥 음봉으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물론 좋은 흐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씩 지수가 올라왔다라는 거는 물론 대형주 위주로 올라온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형주가 지수를 받쳤기 때문에 올라온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우리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면 선방했다. 그 표현이 좀 저는 공감도 가고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증시가 이미 멍들어 있었다라는 표현을 앞서서 써주시기도 했는데 멍들어 있다 보니까 이게 참 더 때리기가 미안할 정도라서 그렇죠. 그래서 더 낙폭이 크게 벌어지진 않았던 것 같고요. 자, 우리 송률 매니저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짜 근데 선방한 게 다행이죠. 여기서 만에 하나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악화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아직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크게 낙폭이 확대가 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오후장 들어서면서는 낙폭을 어느 정도 축소를 했습니다. 이제 아까 박준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선반영 되어 있던 부분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우리 증시는 나름 선방을 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워낙에 호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저는 잘 버텼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럼 우리가 전략을 어디로 봐야 되냐? 지금 관세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전 산업군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나마 조금 영향 제한적인 섹터를 뽑아본다고 하면은 앞전에 이제 게임주들 좀 말씀드렸는데 게임주들은 2%씩 빠졌죠. 오늘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인데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금 이제 악재들이 차트에 선반영돼 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빠지더라도 크게 안 빠지는 구간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덜 빠진 업종 본다고 하면 조선이 또 버텼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 빠졌고 삼성도 마이너스 한 2.13으로 마감을 했는데 아직까지 수급이 꺾이지가 않았다. 조선 같은 경우는 관세 협상 카드로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감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관세 리스크를 지금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3월 같은 경우는 상패 시즌 그리고 주총 시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경각심을 조금 더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4월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계속 보수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선방이라는 표현에는 공감을 해주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경계감은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들도 있고 또 이제 12일이죠. 현지 시각 12일에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미국 증시의 폭락을 불러왔던 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인데 여기에 물가까지 만약에 상승한다? 그러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이야기가 되면서 더 큰 충격을 줄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 CPI 발표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박준현 매니저님은 차트를 위주로 많이 보시고 또 투자도 하시고 종목도 선별하시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과 같은 좀 불확실성이 있고 경계감이 있는 때에는 조금 쉬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오히려 이 큰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변동성 장세, 제가 늘 말씀드리면 테마파크 장세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요, 저는 기회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피할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찾아야 한다. 네. 지금 이제 뭐 생전 듣도 보도 못했던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 테마가 생겼습니다. 예. 보통 이런 장세, 변동성 장세에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이런 장세에서 신생 테마가 가끔씩 생겨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저는 이제 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성장 테마. 오늘 신규 성장 테마 2025년 상반기 그다음에 24년 하반기 신규 성장했던 종목들 오늘 꽤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런 종목 장세는요. 테마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입니다. 돌아가면서. 뭐 이제 유리기판도 움직일 것이고 뭐 예를 들면은 2차 전지도 뭐 2차 전지 전체가 움직인다라는 게 아니라 뭐 그중에서도 뭐 고체 연료 전지 쪽 뭐라던가 이런 쪽이라든가 뭐 이렇게 조금 뭐 화장품, 엔터, 게임 지금 또 한한령 기대감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도 테마들도 움직일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저렴한 시세에 있을 때 조금 차트 보고 시세가 저렴했을 때 지금 미리 조금씩 편입을 해두면 분할 매수 해두면은 뭐 한한령이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까 우리 윤매점도 얘기했다시피 호재가 없는 우리 시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있어야 우리 증시가 쫙 끌어올라갈 텐데 그렇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수급 쏠림 현상은 테마주로밖에 갈 수밖에 없다. 궁금한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굵직한 이슈들이 없다 보면은 테마 장세가 종목 장세가 펼쳐지기 마련이고 그런데 이런 테마들이 또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해가지고 손실을 보게 된다면 정말 이게 뭐 무한정 길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시 테마주를 좀 대하는 우리 박준현 매니저님만의 뭐 원칙, 철칙 같은 거 있습니까? 네, 일단 테마주는요. 관련된 종목 수가 많아야 돼요. 관련된 종목 수가 많은 테마만 접근하자. 네. 예. 화장품 엄청나게 많죠. 엔터 많죠. 게임 많죠.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옛날에 우리 코로나 시절에 칸막이 테마도 있었습니다. 예. 책상 칸막이 테마. 그리고 딱 봤더니 종목이 2종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마시면 돼요. 그런 것만 안 하시고 일단은 테마가 종목들이 많이 있으면은요 시장에 전반적으로 화두가 되고 또 상당 기간 갑니다. 예.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는 물론 중간에 쉬었다 가고 하지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보통 한 2, 3개월 이상 가거든요. 화장품 관련주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마주들을 볼 때 관련 테마주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 녹색 검색창이나 뭐 이런데 예. 이런 데서 검색창에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요. 정리 잘 돼 있습니다. 정리 잘 돼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이거는 세 종목밖에 없네. 안 해. 이거는 30개? 그러면 괜찮아. 예. 뭐 30개, 20개 이 정도면 괜찮아. 근데 뭐 한 5개 미만이다. 그러면은 그냥 거들떠도 보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같은 이런 장세를 좀 피해가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충분히 변동성을 수익으로 활용해 볼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겁니까? 예, 일단 저는 포트 확대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세부적으로 본다고 하면 모멘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5월까지 한한령 모멘텀 남아 있고요. 지금 엔터주들도 최근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이 아무리 어렵다고 한들 자 이제 우리가 계속 강조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저평가 구간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랑 괴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증시 많이 빠졌는데 오늘 우리나라는 나름 선방한 이유가 그런 건데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덜 올랐고 지금은 하락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더 많다라고 앞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를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이제 어느 정도 결과가 도출이 되고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우리나라 증시는 우상향을 했습니다. 자, 지금 워낙에 악재가 미리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위축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저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봐야 되는 테마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뭐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원전도 이번 달에 체코 원전 본계약 앞두고 있죠. 이번 달 말쯤에 지금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원전도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 수 있고 그다음 조선 쪽, 로봇 이런 쪽은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방산 무조건 갖고 계셔야 됩니다. 방산 지금 분위기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우리가 상반기에 유망 테마라고 하는 것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방산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뭐 지난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오늘 로봇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외국인 매수세가 몰리는 로봇 오늘 장에서도
뭐 T-로보틱스 상한가를 포함해서 10% 넘는 종목들, 클로봇도 있었고요. 또 뭐 5% 이상의 상승을 하는 종목들은 꽤 여러 나왔는데, 자, 로봇 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로봇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로봇이랑 또 이제 우리 어디를 같이 볼 수 있냐면 배터리랑도 궤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로봇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틀에서는 같이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로봇 같은 경우는 아직 모멘텀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산업용 로봇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유럽하고 미국 이렇게 인건비가 비싼 국가들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고, 매니피센트 7도 지금 로봇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도 계속해서 로봇 모멘텀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중요한 건 또 뭡니까? 지금 이제 뭐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테슬라에서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000대 정도 생산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휴머노이드 시대가 먼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중국 유니트리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활용 분야가 넓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조선 건조하는 데 있어서도 로봇을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투자도 계속 집행이 되고 있는 만큼 로봇에 대한 모멘텀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좀 시간적인 여유는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항상 차트를 눈에 발라드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우리 박춘현 매니저님께도 좀 눈여겨보고 있는 로봇주들 한두 종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차트를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로봇에 대한 관심을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내일부터 코엑스에서 관련된 전시회도 열립니다.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인데 2015년부터 열린 전시회고 이제 10년 차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500여 개 기업이 참여한다 그래서 제가 어떤 종목들 참여를 하나 쭉 한번 찾아봤는데, 뭐 한두 개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발견한 상장 종목들은 뉴로메카, 로보티즈, 시메스, SBB테크, SP 시스템스, 제우스, 코닉 오토메이션 등등 아마 뭐 다들 익숙한 그런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지 이런 부분에 로봇주 투자자들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박춘현 매니저님은 로봇주 눈여겨보는 종목, 차트 예쁜 종목 뭐가 있습니까? 네, 일단 뭐 두산 로보틱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로봇주라고 해서 다 움직이는 것보다는 지금 협동 로봇 쪽이 조금 더 잘 움직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조선업황이 되게 호조죠. 그런데 지금 협동 로봇, 용접 로봇이 또 지금 조선 업종에, 그러니까 조선소마다 지금 협동 로봇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배는 수주는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냥 협동 로봇이 그 용접 로봇을 많이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면은 두산 로보틱스 차트를 눈에 좀 차트를 한번- 발라주십시오. 네,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달 말이면은 또 이제 공매도가 좀 시작이 돼요. 공매도가 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오른 거보다는 조금 저렴한 자리에서 지금 이제 시세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두산 로보틱스의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자, 이 종목은 지금 10만 원대부터 지금 조정을 받아가지고 6만 원대까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세 저렴하죠. 비싸진 않잖아요. 6만 원이 비싸다 싸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고점 대비는 지금 비싼 것이 절반이죠. 예.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매매 전략도 확실해요. 자, 매매 전략이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지지 라인으로 볼 수 있는 캔들이 모여 있는 부분 있죠. 저점 부근에 이게 전저점 부근입니다. 이거 이탈하면 매도해야 되는 거죠. 손절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손절 라인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도 늦지 않았다. 그다음에 그렇게 지금 비싸지도 않은 시세고 업황 좋고 관련주들 움직임 나오고 있고. 자, 이 로봇주 테마들이 한번 오늘도 일부 협동 로봇 쪽이 움직였습니다. 오늘 그 T-로보틱스였나요? 예, 상한가 같죠? 네, 상한가를 갔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무슨 협업을 맺는다라는 소식 때문에 상한가를 갔는데,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모아놓으면은 이런 아이들이 물론 뭐 저기 상한가를 간 어떤 뭐 중요한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간 부분들이지만, 여기서 만약에 제가 차트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시세가 저렴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서는요, 앞으로 거래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늘고 한번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빵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하방으로 갈 확률보다는 상방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고점에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앞부분에 여기 10만 원대 있죠. 여기는 많이 오른 자리죠. 여기가 지금 뭐 2,000원대 정도 되겠네요. 아니다. 2,000원대가 아니라 네, 잠시만요. 저점은 32,000원 정도 됩니다. 28,000원대부터 10만 원까지 올라왔죠. 거기서 거래 터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 터지고 나서 조정 계속 받았죠. 고점이 아니고 저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래가 터지면은 감사합니다. 땡큐를 외치시면 되는 구간이다. 그다음에 지금 부담이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씩 실을 수도 있는 자리.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위에 고점에 뭐 10만 원 이상, 8만 원 이상, 9만 원 이상의 이 종목을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저는 추가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또 유리기판 쪽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꽤 핫했던 섹터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삼성전기가 시생산을 할 수 있다,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고 뭐 엔비디아도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발열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걸 잡으려면 뭐 액침 냉각도 포함해서 유리기판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할 텐데 오늘 장에서 꽤 핫했던 종목들이 있었고요. 유리기판 쪽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앵커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하반기까지 우리가 유리기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체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이것도 먼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엔비디아에서는 직접적으로 활용 방안을 내놓고 있고 TSMC에다가 직접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유리기판 기대감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시점인데 일단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급합니다. 자, 앞전에 블랙웰 같은 경우는 발열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지금 유리기판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 PI나 필옵틱스 같은 것도 증시는 저 모양인데 나름 선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일단 삼성전기 모멘텀도 있긴 하지만 삼성전기뿐만이 아니라 LG도 마찬가지고 SK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기업 중심으로 유리기판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굳이 급하게만 접근을 안 한다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시세 내기가 좋은 테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빅테크 기업 미국에서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기로 접근할 게 아니라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을 테마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뭐 대형주를 선호하신다 그러면 삼성전기, SKC 그리고 뭐 그 아랫단에 연관된 기업들을 또 눈여겨 보시고 계실 것 같은데 송율 매니저는 유리기판 쪽을 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느 쪽을 좀 더 선호하시는지요? 원래 시장이 안 좋을 땐 대형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앵커님께서 삼성전기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유리기판 쪽에서는 가장 가까운 타임라인을 얘기를 했고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관련 특허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기 중심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최근에 조정을 받아서 그렇지 계속해서 잘 우상향을 유지를 했습니다.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는 주가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지금 최근에 반등하면서 다시 한번 조정받고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얘 같은 경우는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많습니다. 이 외에도 모멘텀을 갖고 있고 삼성전기뿐만이 아니라 특히 유리기판처럼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실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테마는 대형주 중심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게 맞고요. 뭐 필옵틱스라든가 PI 약간 단순 기대감에 움직이는 것들은 윗골이 많이 달리거든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좀 피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런 종목 선별하는 능력도 함께 길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 같아요. 우크라 협정 관련해서 이제 사우디에서 만남을 갖고 회의를 시작하고 이렇게 될 텐데 관련해서 이제 또 재건주를 편입을 최근에 하시지 않았습니까? 최근 움직임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 기대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저는 꼭 봐야 된다라고 저는 꼭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과 우크라이나 이 재건에 대한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올 상반기 내에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시발점은 광물 협정에 사인을 하는 순간 양국 정상이 사인을 하는 순간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물 협정을 제가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광물 협정이 체결이 이루어져 가지고 미국 기업이 또 유럽 기업이 우크라이나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 근데 러시아가 미사일을 쏜다, 총을 쏜다.
난리가 나겠죠.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광물 협정을 빨리 체결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에 인도적으로 지원해주는 돈도 있지만 차관에서 빌려준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이제 광물로 받아가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무언가 핑계를 뭘 핑계든 이 평화협정을 늦추면 늦출수록 어떻게 된다? 빚만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지금은 최선의 방법은 광물협정서에 도장 찍고 빨리 러시아와 종전을 하는 게 앞으로 더 좋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빠르면 올 상반기 내에도 종전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결국엔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언제가 되든 진짜로 빠르면 올 상반기 내에 된다라고 봤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재건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제 포트에도 좀 담아져 있지만 SG. 자, 이런 기업들이 벌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지금 우크라이나 내에서 지금 아스콘을 가지고 땅을 지금 도로 포장을 하고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에서는 재건된 주는 꼭 봐야 된다. 이거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거 우리나라에 줄 것 같냐? 미국이나 뭐 유럽에 다 주지. 재건 사업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전체를 우리가 다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실체가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지금 SG 같은 경우는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랑 그다음에 그 아스팔트 그 에코아스콘 철강 스크랩을 사용하는 에코아스콘을 무상으로 제공을 받아서 지금 도로를 깔고 있단 말이죠. 이런 기업들은 저는 무조건 보고 내 포트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국내 언론에서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해외 언론사들 들어가 보면 함께 지금 회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 사진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자, 이런 와중에 또 러시아가 모스크바에 뭐 가장 큰 드론 공격이 가해졌다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소식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 재건 꼭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어떤 소식이 나올지 그리고 내일장에서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어떨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 한번 나눠봤고요. 이제는 두 분의 탑픽 종목을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자, 먼저 탑픽 종목이 포함돼 있는 섹터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띄워주시죠. 자, 우리 박춘현 매니저님은 콘텐츠 그리고 2차 전지를 송률 매니저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콘텐츠 뭐 최근에 주목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네, 역시 콘텐츠 한알령이죠. 한알령인데 사드 배치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동안 중국과의 교류에서 많이 막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미중 통상 마찰이 지금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뭐 본격화 되겠죠. 그렇다 보면은 중국, 주변 국가로 일단 친화적인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 이게 가장 저의 큰 기대감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중국이 우리한테 가장 친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는 제스처는 한알령 해제밖에 없다. 뭐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딱히 못은 못 봤지만 봉준호 감독의 미키 7이 미키 17인가요? 지금 그 개봉해서 지금 상영이 되고 있고요. 일부 지금 아이돌 가수 공연도 지금 뭐 어느 정도 뭐 예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게임주 지적 재산권 IP라고 하죠. 그것도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 한알령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게임, 엔터, 여행 이쪽은 무조건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콘텐츠를 주목하신 이유 설명해 주셨고요. 야, 2차 전지가 이제 들어오네요. 예, 이제 살릴 때 됐죠. 2차 전지 가져올 때 됐습니다. 지금 이제 모멘텀이라 하면은 크게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악재가 차트에 거의 다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보조금 축소되는 거 아니야, EMPC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는 남아 있는데 지금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셉니다. 사실 이제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 분야가 어디냐면은 공화당 우세 지역이에요. 사실 그 중심으로 투자 많이 집행이 됐고 민주당 우세 지역 쪽 같은 경우는 한 8분의 1밖에 투자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미미하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축소보다 아니면은 폐지가 조금 더 이제 가능성이 낮아진다 하면은 전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최근에 분위기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전기차 캐즘 현상 그리고 중국산 공급 과잉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 잘 나가는 기업들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중국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문제가 거론이 되면서 글로벌적으로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빈자리를 우리 기업들이 다시 한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이라든가 내년 실적에 대한 의구심은 지금 없는 상황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배터리 기업 셀 3사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죠? 지금 전기차가 계속 판매량이 감소를 하니까 ESS 쪽으로 타겟을 돌렸습니다. ESS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보여야 되는 거는 바로 미국 시장인데 미국 시장 ESS 전망 보시면요. 2023년도에 686억 달러 정도 지금 전망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32년 같은 경우는 4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고요. 미국 같은 경우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 통과됐는데 외국산 ESS를 앞으로는 규제하겠다 이런 법안이거든요. 근데 이게 타겟이 누구냐?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상대로 우리나라가 반사 수혜가 예상된 업종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배터리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가 매수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중심으로 지금 매매를 하면 딱 좋을 시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탑픽 종목이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이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우리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한 종목들인 것 같아요. 펜 엔터테인먼트가 나왔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두 종목이 탑픽으로 꼽혔습니다. 자, 각각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네, 펜 엔터테인먼트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방송, 드라마, 콘텐츠 이런 쪽을 제작해서 공급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겨울연가라든가 해품달, 동백꽃 이런 대표적인 드라마도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메이저 수급이 상존한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에 빠질 수 없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죠. 자, 이 종목을 좀 차트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예. 자, 조금 전에도 한 종목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저렴한 자리에서 제가 차트를 어떻게 그려드렸냐면은 거래만 터져주면 이 그림 기억나시나요? 하방보다는 상방이 더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지금 펜 엔터테인먼트 차트를 제가 다 지어놓고요. 조금 진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거래 터졌죠? 자, 거래 터지고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위로 갔죠? 거래 터지고 이거 좀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거래가 터지고 주가는 지금 위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저렴한 자리. 자, 저렴한 자리인가요? 저렴한 자리였죠? 9,900원짜리가 지금 2,000원대까지 10,000원짜리가 2,000원. 5분의 1 토막이 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자리에서 거래가 터졌습니다. 지금 업종 업황 기대감 있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재무제표가 망가진 종목도 아닌 상태고요. 자, 이게 바로 수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잠시만요. 이거 차트를 조금 더 키워드릴게요. 예. 그래 여러분들께 아마 잘 보이시게끔. 자, 이게 지금 오늘은 위아래 꼬리 살짝 다 달았습니다. 근데 전거래일 날 윗꼬리를 달았죠. 전거래일 날 거래가 터지면서 윗꼬리를 조금 일부 좀 달았는데 오늘은 그 윗꼬리를 어느 정도 좀 상쇄하는 캔들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거래량에 이 전일 윗꼬리 중간쯤에서 마감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오늘 이 윗꼬리를 좀 윗꼬리를 감싸는 캔들이 조금 더 올랐으면 더 좋았을 법하지만 이 정도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결정적으로 이 종목을 가지고 난 이유는 이제 매수 타점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죠. 자, 매수 타점 어떻게 나온다? 하루 이틀 정도 옆으로 조금 더 횡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과 같은 캔들 위아래 꼬리 살짝 달고 대신에 거래량은 점점 더 말라가겠죠. 점점 더 거래량이 말라갈 거예요. 자, 그런 흐름이 나오면 모아가기 참 편안한 자리. 자, 이럴 때를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급등 이후 눌림목 자리다 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공략할 수 있는 절호의 시점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오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최근에 이제 아이유 박보검 주연의 폭삭 소가수다 이 드라마가 굉장히 또 인기를 얻고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팬 엔터테인먼트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막 시작한 또 드라마 시리즈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화가 계속 회차가 공개가 될수록 또 한 번 또 이 팬 엔터테인먼트가 동반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을 선택해 오셨네요. 아까 채팅창 보니까 데니님께서는 서진 시스템 아니냐 이러시는데 이런 거는 백강혁이가 와도 못 살립니다. 지금 이것보다는 여러분들 LG엔솔 보셔야 되는 게 LG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고 LG엔솔 하면 일단은 기술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미국 특허만 3,600개 2차 전지 관련해서 갖고 있다고 했는데 글로벌 특허도 세계 1위입니다. 그 정도로 안정성과 기술력은 검증된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은데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랭크가 너무 좋습니다. 글로벌적으로는 지금 3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기술력에서는 1위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 13개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드니켈 그리고 LFP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우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좀 보고 있고 자, 이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ESS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미국 하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 통과됐다 말씀드렸는데 적대국 해외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입니다. 자, 그게 중국을 겨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도 ESS 쪽에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반사수의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 캐즘이 길어지다 보니까 주요 생산 시설을 ESS로 지금 변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ESS 쪽 기대감은 앞으로도 우리가 조금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원통형 배터리인데 이 4680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셀 3사가 다 같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1위 기업이 저는 LG 엔솔이라고 보고 있는데 테슬라랑 지금 모멘텀 계속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실적입니다. 자, 지금 실적 자체가 우리가 의구심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AMPC 폐지되냐 안 되냐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미 견적은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작년 같은 경우는 적자 전환을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매직은 내년에 있습니다. 내년 영업이익 3조 9천억 전망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금부터가 실적 고성장하는 구간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실적 무슨 의미 있냐 이러실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장기 수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 이런 내용도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LNF가 이제 대규모 수주 소식을 알리면서 마지막 동시호가 구간에 10%를 빵 띄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혹시 이게 뭐 2차 전지 전반으로 훈풍이 이어질 가능성, 뭐 캐즘을 이제 극복했다는 신호가 될 가능성 이런 것도 있습니까? 예, 굉장히 좋은 뉴스 말씀해 주셨는데요. LNF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 6.26%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막판에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6%로 전환이 됐는데 자, 지금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게 3조 5천억 규모의 양극재 지금 이제 장기간 공급 계약인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2015년도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 5조 원 규모를 맺었다고 해가지고 제약바이오가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사실 2차 전지 엉덩이가 큽니다. 3조 5천억 굉장히 제한적이다. 다만 어느 정도 기대감은 더해질 수 있는 뉴스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돌아가서 마이너스 2%대 오늘 하락하면서 34만 1,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 송율 매니저는 어느 정도까지 가격 전략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길게 잡지 않고요. 방망이를 좀 짧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는 저항 매물대가 38만 원에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38만 원이면은 121선도 같이 상존해 있는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는 앞전에 지지 저항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단기 저항 매물대로 인식을 할 수가 있고 자, 여러분들 지금 주가는 34만 1,000원입니다. 목표가는 38만 원 잡으시고요. 최근 저점이 8월 5일 블랙 먼데이 저점인데 31만 1,000원보다는 조금 더 러프하게 봐서 30만 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30만 원 선 깨지는 걸 주의하면서 38만 원까지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해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우리 박춘현 매니저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팬 엔터테인먼트 오늘 3%대 뭐 윗꼬리 아랫꼬리 함께 달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어떻게 됩니까? 네, 저는 방망이를 좀 길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자, 일단 치려면 뭐 홈런 쳐야죠. 빠딱 길게 잡고요. 자, 지금 목표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4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는데 지금 가격대가 여기 있거든요. 지금 가격대 뒤로는 추세적인 매물 한 군데 빼놓고는 이렇다 할 만한 거래가 없습니다. 이렇다 할 만한 거래가 없다라는 거는 추세적인 매물이지, 추세적인 매물이 아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4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자, 지금 가격대 뒤로는 추세적인 매물 한 군데 빼놓고는 이렇다 할 만한 거래가 없습니다. 이렇다 할 만한 거래가 없다라는 거는 추세적인 매물이지
추세적인 매물이지 실질적인 매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4,400원까지는 충분히 한 차례 터치를 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매매 전략도 잘 나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700원 손절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700원이 전 거래일 갭상승으로 올랐던 부분이거든요. 아마 2,700원 정도를 터치를 하면 다시 한번 2,000원 중반에서 초반대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2,700원 목숨처럼 지키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격 전략 하단에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분기 마감까지 14거래일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막판까지 누가 1등을 할지 그리고 이 텐베거 1000%에 도달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관심이 커지는데요. 실적 발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실적 발표는 편입한 종목들의 지속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는 시간인데요. 1000%의 수익률에 도전하는 매니저들의 수익률 변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상승률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3, 4위를 차지했던 두 매니저죠. 박철순, 김민성 매니저가 추월에 성공했습니다. 1위는 박철순 매니저로 어제보다 9% 오르면서 당당하게 1위 자리를 차지했고요. 송률 매니저가 2위로 물러나면서 3%의 상승세입니다. 그리고 김민성 매니저는 3% 오른 모습이고요. 박춘현 매니저는 0%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준으로 합산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 3월을 3분의 2 정도 남겨둔 시점인데요. 총합 수익률 바로 944%입니다. 텐베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수익률에 누가 가장 기여를 많이 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상승률은 순위의 변동이 조금 있었지만 이 기여도 순위를 바꾸기까지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위는 계속해서 박춘현 매니저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329%의 수익을 내면서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2위는 송률 매니저가 253%로 계속해서 2위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철순 매니저가 3위를 기록했는데 200%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힘내주시면 좋겠고요. 4위는 김민성 매니저가 174%를 차지했네요. 그럼 이어서 박춘현 매니저의 수익률 탑5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코크로스가 계속해서 1위를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종목인데요. 112%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우리로는 50%의 수익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률 매니저의 탑5도 살펴보겠습니다. 순위에 변동이 생긴 모습인데요. 한국항공우주와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오늘 쉽지 않은 시장에서도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죠. 이에 따라 수익률에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54,300원에 매수해서 85,400원까지 터치를 했고요. 57%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인프라코어도 1070원까지 터치하면서 3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위아도 새롭게 탑5에 들어가게 됐는데 벌써 19%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편입한 종목들의 리뷰들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위를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우리 박춘현 매니저님 1등, 1위 자리의 왕관이 꽤 무겁죠? 네, 무겁습니다. 끝인가요? 근데 원래 1위에 지금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1위를 갈망을 했었는데 이미 좀 올라와서 지금 2월 달부터 2월, 3월 내내 계속 지금 1위를 하다 보니까 좋은 공기를 마셔서 그런지 몰라도 좀 감흥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어쨌든 조금 더 분발해서 예전에 저 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1사분기 이번 2025년도에 지금 전일 대비 상승률이 그렇죠, 예. 생겼더라고요. 매콤해졌죠. 예, 그때는 제가 이제 막 하루에 막 30%, 40% 만회할 때도 그때 막 순위 막 2등, 3등일 때. 예. 근데 그때는 저게 없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아쉽습니까? 아쉽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1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예. 1위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아까 처음에 저 순위 바뀐 줄 알았어요. 처음에 순위 바뀐 줄 알았어요.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결과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윗공기 막다. 아직 1위는 이번 분기 1위는 뭐 내가 가져갈 것 같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 송율 매니저의 약진이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한국항공우주도 아주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래에서도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사실 2위 자리 아닙니까?
아, 틀리죠. 이제 정리가 다 됐어요. 이제 밑에 3, 4위랑은 다 정리가 됐고, 저는 예. 이제 위에만 보는 상황인데, 지금 뭐 사실 감흥도 별로 없다고 하시니까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좋고, 지금 뭐 한국항공우주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나도 1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예. 네,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아직 뭐 10거래일 이상 남아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그 종목 리뷰를 해주시죠. 뭐 방송하면서 3차 목표가를 얘기하기는 또 처음인데 일단은 오늘 중요한 게 85,400원까지 갔습니다. 저희가 2차 목표가를 85,000원을 제시해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3차 목표가를 봐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얘는 최근에 하도 잘 올랐기 때문에 일봉으로 봐도 안 보여요. 주봉으로 봐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월봉상 제 중요한 가격대를 85,000원이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딱 정확히 85,000원까지 갔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앞으로 우리가 3차 목표가를 봐야 되는데 자,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여러분들 그냥 106,500원 여기 보시면은 2015년도 고점이거든요. 지금 10만 원까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목표가는 106,5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의 랠리를 충분히 즐기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우리 박준현 매니저님도 좀 힘낼 수 있는 종목 하나 리뷰를 해볼까요? 네, SG 역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예. 재건주고요. 자,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우크라이나에서 거의 지금 재건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우크라이나 기업과 MOU 체결을 해서 이미 무상으로 아스콘을 좀 받고 있고 도로를 깔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이나 이번에 종전 협상이 잘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요. 그동안은 뭐 SY 스틸텍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일부 좀 조립식 건물 만드는 기업들이 좀 잘 나갔는데 이번에는 SG가 좀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 종목도 지금 4,000원짜리가 2,000원대면은요. 2,000원대면은 결코 비싸지 않다. 저렴한 시세다. 그리고 저점을 잘 다지고 있다. 더 이상 떨어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저점들 잘 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렇게 지지 라인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지 라인이 이렇게 두껍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밑으로 잘 빠지기도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는 아마 뭔가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찾다 보면은 아마 그 안에서 SG가 가장 제일 먼저 튀어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저렴한 시세에서 모아놓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짧게 밴드 소개 들으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춘현 매니저님 먼저 할까요? 네, 네이버 밴드에서 박춘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아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최근에도 지금 차트를 눈에 발라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봐야 됩니다. 시세를 봐야 됩니다. 추세를 봐야지 이 종목이 싼지 비싼지 알 수 있거든요. 최근에 또 무방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 내일도 무방이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장 끝날 때까지 하니까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송일 매니저님. 예, 저는 차트를 발라드리진 않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꼭 봐야 되는 테마들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되니까요. 네이버 밴드에 송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밴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여러 가지 투자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주총회 마치고요. 다음 투자 전문가와 AI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신의 한 수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